당신, 이제 집 나가주세요. 위자료는 2억 드릴게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 올해 52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강도인은 중견 제조업체 대표였고, 저는 그 회사의 격리 출신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 좋게 사장님과 결혼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딸 유림이 학교에 간 뒤 저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맞추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표정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일찍 들어갈게. 목소리에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을 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앉아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며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혼 서류요. 도장 찍어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남편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없어요.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연습이라도 한 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나요? 물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직원이에요. 백미나 이사, 당신도 몇 번 봤을 거예요. 기억났습니다. 회사 행사 때 남편 옆에 붙어 다니던 30대 후반의 여자. 남편을 보며 웃던 그 사람. 저는 그저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위자료는 2억 드릴게요. 이 집은 유림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쓰세요. 저는 나갈게요. 2억. 25년의 값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웃는 게 불편한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진심이에요. 빨리 도장 찍어요.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버리기로 마음먹었고 이미 다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딸 유리미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미는요? 딸은 어떻게 하려고요? 대학생이잖아요. 이제 다 컸어요. 이해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울거나 매달릴 거라 예상했나 봅니다. 그럼 전화 갈게요. 짐은 내일 빼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간단한 옷가지와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명함 한 장과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2억 넣어뒀어요. 당분간 쓰세요. 저는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검은색 메탈 카드. 표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아 이사장님, 프라이빗 뱅킹 센터입니다. 카드 활성화 알림이 떴는데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네, 이사장님.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뒀던 것. 이제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은행 대출이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도 연기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 진행되던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일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한정우.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서아 씨, 준비됐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유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가 이상해요. 엄마 나갔다고만 하고. 유림아, 엄마 괜찮아. 조금 있다가 만나자. 지금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엄마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남편은 백미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하지만 그 미래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자금 라인이 계속 막히자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남편은 해명에 바빴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곧 해결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대표님, 보증 라인이 변경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상부 지시사항입니다. 저희도 이유는 모릅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던 회사가 갑자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씩 줄을 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백미나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백미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런 적 처음이야. 그냥 우연이겠죠. 곧 풀릴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아니, 이제 전 아내가 된 저를 떠올렸습니다. 25년간 묵묵히 집안일만 하던 여자. 격리 출신의 평범한 아내. 설마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만들어둔 네트워크에 하나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 한 통, 메일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아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기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검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백민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초대장 한 장이 남편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투자포럼 VIP 초청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거라도 잘 되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백민아가 초대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있으면 든든하지. 남편은 백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포럼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저는 똑같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신자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재단 이사장 윤서아 귀하. 저는 초대장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25년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격리 출신이 이런 자리에 왔어? 초대받지도 않았으면서. 남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포럼 입구 로비에 울렸습니다. 국제투자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컨벤션 센터. 전 세계에서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낯설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들, 고급 시계를 찬 남자들.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윤서아 이사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급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중년의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포럼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이사장님, 직접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저를 VIP 전용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윤서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었습니다. 백민아와 함께 메인 로비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민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남편이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민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초대? 누가 당신을?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출신이 이런 자리에 왔어? 초대받지도 않았으면서. 백민아가 남편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오빠, 저 사람 혹시 몰래 들어온 거 아니에요?
보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영 책임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껴들었습니다. 저기 강 대표님, 이분은 정식으로 초대된 분이십니다. 뭐, 무슨 자격으로요? 남편이 따져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남편은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백미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딱하네요. 이혼한 남편 쫓아다니기까지 하고 저는 백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누구도 쫓아온 게 아닙니다. 제 일로 온 겁니다. 무슨 일? 당신이 무슨 일이 있다고? 남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운영 책임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쪽입니다. 저는 남편과 백미나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백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저 여자 뭐예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신경 쓰지 마. 그냥 민망해서 온 거겠지. 저는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수백 개의 좌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운영 책임자가 저를 맨 앞 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맨 앞줄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뒤 남편과 백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중간쯤 뒷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백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우리 자리 왜 여기예요? VIP석 아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VIP 초대장이었는데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앉은 자리를 봤습니다. 맨 앞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홀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정우 고문이었습니다. 오랜 동료, 아니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아. 정우 씨 잘 지내셨어요? 응. 준비는 다 됐어? 네, 괜찮아요. 한정우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격려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원고를 보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원고를 바꾼 모양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12회 국제투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는 원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특별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전 세계 투자 기관과 글로벌 기업 대표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면에 참석자 명단이 떴습니다. 유명한 이름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봤습니다. 자신도 그 명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기조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기조연설자는 보통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연사 소개에 앞서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작은 투자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낯익은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거친 투자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백미나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얘기 우리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말도 안 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 대출을 연결했습니다. 거래처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지나갔습니다. 계약서, 보증서, 투자 확약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우리 회사 서류잖아.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섭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기조 연설자를 소개합니다. 남편의 눈이 무대에 고정됐습니다. 백미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글로벌 투자재단 설립자이자 이사장.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용히 이끌어온 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아 이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해본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객석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아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느냐고. 백미나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투자 내역, 보증 금액, 계약 건수. 숨어 있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이름으로 일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누군가 해킹한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제목 백미나 이사 경력 조작 의혹. 내용이 빠르게 스크롤됐습니다. 학력 위조, 경력 날조, 그리고 거짓 임신 진단서. 홀이 술렁였습니다. 백미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뭐예요? 누가 저런 걸? 남편이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진이 급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인 것입니다. 아마 제 편에서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기술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연설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정우가 저를 맞았습니다. 좋았어. 완벽했어. 저 화면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하지만 타이밍은 좋았지. 우리는 VIP 라운지로 갔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계속됐습니다. 남편과 백민아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운지에서 여러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기업인들 모두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연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껏 공개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 남편과 백민아가 서둘러 차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민아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이, 허영이, 배신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조 연설자 윤서아 이사장님. 제 이름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라운지로 돌아온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백민아와 함께 황급히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한정우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유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유림아. 엄마, 방금 뉴스 봤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딸의 목소리에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유림아. 엄마가 말 안 했지.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는 집에 안 들어와요. 유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제일 힘들겠어.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요. 그날 저녁 남편의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요구받았습니다. 윤 이사장님,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가는 남편 회사 이사회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투자 라인을 제가 만들었는데 단 한 번도 이 방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왔군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이사장님, 오늘 포럼에서 공개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강 대표의 회사 투자 라인이 모두 이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내 노력으로 키운 거라고. 노력은 하셨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제가 댔습니다. 보증도 제가 섰습니다. 거래처도 제가 연결했습니다. 한정우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서, 투자 확약서, 모두 윤서아 이사장 명의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거래한 은행들도 네, 제 신용으로 진행된 겁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제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들입니다. 한 이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강 대표, 이걸 몰랐습니까?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럼 지금 자금 라인이 막힌 것도 제가 보증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복수야? 이혼당한 게 억울해서? 복수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25년간 제 이름으로 만든 것들을 제 이름으로 되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은? 회사는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단, 투명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진 교체도 검토해야 합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강 대표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가 아니니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미나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오빠.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미나야, 여긴 왜? 오빠, 이상한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왔어요. 백미나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 이사, 오늘 포럼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입니까? 무슨 내용이요? 백미나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경력 조작과 거짓 임신건입니다. 백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한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 이사의 학력, 경력 모두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임신 진단서도 위조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남편이 백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니에요. 믿어줘요. 백미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백 이사,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진단서는 해당 병원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다른 병원이에요. 세 군데 병원을 다 확인했습니다. 모두 기록이 없습니다. 백미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백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강 대표, 이 상황에서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뭐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줬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하나씩 그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윤 이사장님, 한 이사가 저를 봤습니다. 이사장님이 회사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당신, 이게 목적이었어?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버린 것을 제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몇 명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강 대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맡으실 건가요? 저는 카메라를 피해 차에 탔습니다. 한정우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어디 갈까? 집에 가야 해요. 유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림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미안해, 유림아. 엄마가 많이 놀랐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 연락도 안 돼요. 아빠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다 엄마 때문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그냥 엄마 자신을 선택한 거고. 유림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를 정했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 이 모든 게 계획이었잖아. 계획이 아니었어요. 준비였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숨기고 살았어? 말하면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의 자존심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나는 날 떠났어. 모든 게 거짓이었대. 알아요. 회사도 다 무너졌어. 이사들이 다 등을 돌렸어.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원망과 후회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후회해. 나도 후회하고 당신도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25년을 당신 뒤에 숨어 산 거리요. 그게 제 후회예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포럼 이후로 연락이 많이 왔어. 투자 제안, 협업 요청. 천천히 검토할게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쏟아지는데 거절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무너진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저 자신이 이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서아, 제발 나 좀 봐줘. 한 번만 봐줘. 폭우가 쏟아지는 회사 앞,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서하, 밖에 강 대표가 와 있어. 뭐라고요?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벌써 2시간째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버려둬요. 하지만 저 상태로 계속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직원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밖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서아, 제발 나 좀 봐줘. 남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강도윤 대표 아냐? 뉴스에 나온. 맞아, 부인한테 버림받은 사람. 한정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 조회수가 엄청나.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플랫폼에 같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 아내에게 무릎 꿇은 남편. 투자 여왕 윤서아, 남편 용서 아내.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빌어? 아내가 진짜 재벌이었네. 대박.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남편이 스스로를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봐야겠어요. 서아, 지금 내려가면. 괜찮아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윤서아, 일어나요. 안 돼.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못 일어나.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회사만이라도 살려줘.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투자만 다시 넣어주면 돼. 보증만 다시 서주면. 안 돼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안 되는데?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25년을 당신이 버렸잖아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한때 저의 전부였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요. 유림이 걱정해요. 유림이. 남편이 딸 이름을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유림이가 뭐래? 아빠 보기 싫대? 아빠 창피하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게 더 무섭잖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놓으세요. 단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윤서아, 이렇게 끝내면 안 돼. 우리 딸은 어떡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인터넷에 아빠가 봤어. 엄마가 지금 내려갔다 왔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저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림아, 엄마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같이 얘기하자. 엄마, 엄마가 아빠 용서해주면 안 돼요? 유림아, 제발요, 엄마.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직 어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유림아, 엄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야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투자 여왕 윤서아, 남편 외면, 무릎 꿇은 남편, 냉정한 아내, 재벌 부부의 추악한 이혼 전.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림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유림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유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 거 알아요. 제가 더 조용히 있었어야 했는데. 저는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림아, 잘 들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래도 유림이 방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봐요. 이게 뭔데? 제 일기예요. 중학교 때부터 쓴 거. 저는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엄마가 또 울었다. 아빠랑 싸운 것 같다. 엄마는 항상 어른들 싸움 뒤에 혼자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는 웃지만 눈이 슬프다. 왜 엄마는 행복하지 않을까? 아빠는 집에 안 온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엄마가 밤마다 온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덮고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유림아. 엄마가 너한테 상처 줬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있어. 너한테 보여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왜? 또 뭘 원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우리 집으로 와요. 1시간 뒤
남편이 왔습니다. 온몸이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그대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뭐 보여준다는 거야? 저는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읽어봐요. 이게 뭔데? 유림이 일기장이에요. 남편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어른들 싸움 뒤에 혼자 울었다. 남편이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 엄마가 혼자 우는 모습. 남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빠는 나를 안 본다. 아빠한테 나는 없는 것 같다. 아니야. 나는 계속 읽어봐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딸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 나는 방에 숨어서 귀를 막았다. 엄마는 나한테 괜찮다고 웃지만 나는 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남편이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랬어? 우리 딸한테? 그래요. 우리가 그랬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게 딸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서아야,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요. 우리는 끝났어요. 왜 안 돼?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백미나를 선택했잖아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백미나였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멋대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를?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백미나는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오빠,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가자. 미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 싫어. 나 안 나가. 백미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아. 백미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진정하세요, 백이사.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싫어. 당신이 돈 줘. 당신 재단 돈 나한테 줘. 무슨 소리예요? 10억? 10억만 주면 나 조용히 사라질게. 백미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유림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안 주면 저 애를 어떻게 할지 몰라.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백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오빠는 가만히 있어. 윤서아, 대답해. 줄 거야, 안 줄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백미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찌를 거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림이 나왔습니다. 엄마, 유림아, 들어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백미나가 유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없었으면. 남편이 백미나를 막아섰습니다. 칼이 남편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아빠. 유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유림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은 백미나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놓으라고. 격투 끝에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칼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백미나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백민아는 연행됐습니다. 놓지 마. 나 안 가. 윤서아.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백민아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의 상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깊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유리마, 구급상자 가져와. 딸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말하지 마요. 고마워. 유림이 지켜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이잖아요. 상처를 감싸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남편은 유림을 봤습니다. 딸은 두려운 얼굴로 아빠를 봤습니다. 유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유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안았습니다. 부녀가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치유의 시작, 변화의 시작, 그리고 진짜 이별의 시작. 당신 인생에서 나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쪽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가 정말 떠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민아가 연행된 다음 날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저와 유림이 문병을 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빠, 집에 언제 와요? 남편이 유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유림아, 아빠는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아빠가 정리할 게 많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유림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빨리 정리하고 와요. 엄마도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엄마. 딸이 저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대요. 유림에게 전화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딸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아빠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엄마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선택을 했어. 엄마 자신을 선택했어.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뭘 선택해야 해요?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건 아빠가 정할 일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회사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임시로 경영을 맡았고 투자자들도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강 대표 만나봤어? 아니요. 연락이 없어요. 이상하네. 회사 일도 처리해야 할 텐데. 혼자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일 거라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서아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겠죠. 25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유림이 일기장을 읽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당신 뒤에 숨어서 성공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민아는 구속됐습니다. 협박죄와 폭행 미수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는 그녀를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정우 형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더 이상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나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를 동봉했습니다. 내가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집도 당신과 유림이 쓰세요. 유림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아빠가 떠나는 이유를,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서하, 당신은 자유롭게 사세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되지 마세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나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강도윤.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산, 권리, 모든 것. 유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뭐 읽어요? 아빠한테서 편지 왔어. 아빠가요? 뭐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읽어봐. 유림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딸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떠난대. 왜요? 왜 떠나요? 아빠가 그렇게 선택했어. 유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아빠 보내기 싫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유림아, 아빠는 떠나도 아빠야.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아빠 안 보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거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해. 우리는 그걸 못했어. 유림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유림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부녀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림이 울먹이는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국 가신대요. 그래. 회사 일 다 정리하고 유학 간대요. 공부 다시 하고 싶대요. 그래, 잘 생각했네. 엄마는 안 슬퍼요? 슬프지. 하지만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림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공항 카페에서였습니다. 잘 지내. 당신도. 유림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서하야, 행복해. 노력할게. 나 정말 미안했어. 알아. 나도 미안해.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아지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단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리미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밝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가끔 영상통화로 유림과 연락했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아빠가 보고 싶어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국제 포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조연설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유림도 와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제 연설을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터뷰어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몇 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알아요. 나를 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작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림을 봤습니다. 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작게 만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사랑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5년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일기장에 썼습니다. 엄마는 항상 혼자 울었다고. 그 글을 읽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는지, 지키려던 게 뭐였나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허상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유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엄마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딸을 봤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림도 웃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저로 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윤서아로, 더 이상 숨지 않고 제 이름으로, 제가 만든 것들을 제 이름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작아지지 마세요. 빛나세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유림에게 갔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숨지 않고 당당하게.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정우를 만났습니다. 잘했어, 서아. 고마워요, 정우 씨. 늘 함께 해줘서.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 동료, 진짜 친구,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안녕, 윤서아.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연설 영상 봤어. 정말 멋있었어. 당신은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나만 몰랐을 뿐. 행복해, 서아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그리고 고마워. 함께했던 시간들. 문자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화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저처럼 숨어 사는 여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작아지지 말라고, 빛나라고, 당신 이름으로 살라고. 유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조금 이따 잘게. 엄마, 나 오늘 엄마가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너 자랑스러워, 우리 딸. 유림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왜요?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잖아. 유림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선택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섭지만 설렌다. 이제 나는 윤서아로 산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냥 나로.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새로운 나를 만날 내일이. 저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평화롭게